꼭 넣으려고 했던 기능이 그 기능이 이제 화면에 여기 저기 쏘는 거. 화면에 쏘는 거래? 우리 앞에 창에 쏘는 거. 반 밟았어. 풀로 밟을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보험과 배터리 그리고 모델 S 제가 최근에 산 롱레인지 리프레시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전 낮에 일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당연히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취미죠. 이거 고프로로 밤에 잠깐 나가서 찍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이 다 지배하는 영상에 있어서는 특히 진짜 아이폰이 다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저도 좋은 카메라가 몇 대 있긴 한데 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폰으로 다음엔 낮에 한 주말쯤에 좀 더 아버지와 함께 심도 있게, 근데 오늘 맛보기로 그냥 급하게 고프로로 가볍게 달아서 밤에 찍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몇몇 부분들 그래도 계속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드라이빙 하던 그런 것들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런 원동력, 그러니까 메인 소스는 본업에서 돈이 와서 이거 하는 거지, 유튜브는 취미죠. 유튜브로는 이런 차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밤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고프로는 물론 특수 용도에 따라서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고프로라는 회사도, 그리고 카메라 회사들도 그러니까 범용적인 면에 있어서 참 스마트폰이 발전이 정말 눈부시고, 여러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달아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녹음하는 거를 차에서 음량 등의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폰이 알아서요. 안에 있는 칩이 혹은 AI가 이걸 동원해서 하는 건지. 근데 다른 이런 장비들은 깔끔히 찍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의 자동차 리뷰 영상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인력이 투여된다라는 거를 제가 트라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도 그냥 갖다 대면은 이거보단 낫게 찍어주니까요. 그래도 약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은 보험입니다. 보험. 아직도 계속해서 댓글을 보면은 운전자의 드라이빙 어떤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행태를 파악해서 보험을 산출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예전에 제가 스타트업도 몇 개 얘기했죠. 테슬라에 국한된 건 아니다. 테슬라가 좀 더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밸류를 크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이 예가 정확한 예인 것 같아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 또 테슬라의 좋은 소식은 계속 이 보험도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은 얘기를 제가 했더라도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보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현재 텍사스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보험을 팔고 있는 주가 지금 5개로 늘었거든요. 텍사스에서는 제일 저렴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테슬라 보험을 드는 게 텍사스에서 현재 조사가, 보험이라는 건 나이 그리고 운전 경력, 사고 이런 것들 변수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지금 텍사스에서는 1등을 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보험으로, 차가 아니라 제일 저렴합니다.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 보험을 들으면 더 쌀 확률이 있는 거겠죠.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제일 먼저 런칭을 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전히 3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운전자의 어떤 행태를 파악해서 보험을 산출하는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은 많은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우리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운전자를 못 믿고, 이게 어딘가를 정확히, 제일 중요한 게 파인 튜닝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커먼 스피드에 맞춰가면서 우리 교통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안전도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 중간 어딘가를 정확히 찝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운전자의 어떤 운전 형태를 파악하는 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를 제공하거나 보험회사들은 계속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게 돼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싸긴 싼데 운전에 편함이 안 되게 되고 계속 그걸 의식하게 되고 우리는 편리성과 낮은 보험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정말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잘 모니터링 플러스 AI까지 있죠. 테슬라만큼 운전자를 잘 파악하기란 이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1등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보험을 담당하는 오피서의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왜냐면 개인의 데이터들을 다 이제 산출해야지 현재 아주 최적의 보험을 산출할 수 있죠. 특히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문제고 파인 튜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서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오버페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분들은 테슬라 보험으로 가고 싶은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인 튜닝이 된다면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그걸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태클 걸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풀린 주들 중에서 리얼타임 모니터링, 리얼타임 프라이싱이 안 되는 주가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건 얼만큼 파인 튜닝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하니까 보십시오. 가격이 테슬라라고 별 수 없습니다. 1등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프로그레스나 다른 이제 인터넷 베이스, 가이코가 좀 떨어진다는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한정이니까요. 주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늘 다시 한번 변수가 많다라는 점. 프로그레스나 가이코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가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좀 더 고객을 많이 유치한 것 같은데, 더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고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가입자가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데다가 그거를 빨리 쫓아가려면은 이런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데 그걸 주가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데, 하는 주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 금방 올라옵니다. 참 보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놀란 점은 테슬라가 보험으로 제일 싸게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급이 크지만 이런 태클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어떤 테크 기업이 보험에 진출하는 거를 특히 테슬라가 이게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트업들이나 여러 이런 운전자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매기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옛날부터 나왔지만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지금 앞선 이야기한 것 때문인데, 지금 그 얼마나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차도 만들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서 더 세밀하게 찝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무서운데, 이런 견제에 걸리면 1등 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기존의 레가시 보험회사들을 이렇게 단 한 번에 앞지르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결국 제일 싼 보험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테슬라 보험이 좀 비싼 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전기차를 수리하는 그런 파트 문제들,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의 수리비가 싼 이유가, 토요타 같은 경우들은 서드파티라든지, 근데 테슬라가 서드파티를 인정을 왜 안 하냐, 그런 태클도 걸리는데 이건 결국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도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규모로 팔게 되고 흔해지니까 그거에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많아서 이래저래 거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인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서 차가 망가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니까 규모를 달성을 못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차차 나아질 거고, 차도 만들고 수리도 본인이 하고 자율주행적인 측면, 주행보조 측면에서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1등 할 것은 지금 이런 텍사스의 사례로 봤듯이 너무 자명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 그리고 이런 견제를 넘어설 수 있냐, 그러면서 시간을 벌게 되면은 충분히 테슬라를 모델해서 자동차 회사들도 언젠가는 뛰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벌써부터 이거 제일 쌉니다. 텍사스는. 이건 정말 놀랍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의 내 땅 이론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인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4680을 파트너로 맞춰줄 테슬라에 많이 맞춰줄, 물론 테슬라도 왕창 생산할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 배터리 업체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파나소닉은 아마 목숨 걸고 4680을 만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CATL은 중국 내 여러 업체들이 있죠. 테슬라가 모든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중요 고객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들 CATL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는 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CATL은 중국이라는 큰 파트너, LG는 GM과 지금 합작 공장을 만들면서 여러 회사들한테도 또 사이드로, 그리고 테슬라한테도 공급을 하죠. 삼성 SDI는 스타란티스를, 리비안을 버리고 각자 지금 큰 내연기관 파트너들을 잡았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포드라든지 거기 폭스바겐도 있군요. 유럽에서는 소송 걸려서 LG와 그런 또 특허 문제나 인력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다 빅 파트너들, 기존의 큰 자동차 회사들을 다 잡았습니다. 파나소닉이 뭐 테슬라가 제 옛날에 채널 보면은 손절하느니 뭐 그쵸, LG나 한국 기업이 워낙 배터리가 잘 된 걸 바라는 마음에서 파나소닉이 망하기를 이제 바라시는 그런 시각에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는데 파나소닉이 그쵸, 위치가 테슬라 말고는 그냥 사실상 테슬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회사들은 다 파트너들이 있는데 파나소닉이 토요타랑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토요타랑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를 잘 안 만들죠. 파나소닉은 온리 외통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회사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일본이 사실상 그렇게 전기차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과의 테슬라의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판적으로 댓글 다신 거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속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서로 특히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들을 여러 발밑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이런 역학 구도는 제일 끈끈하다. 역대 최고로 끈끈한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거의 사활을 걸고 4680을 만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힘의 관계, 배터리 회사들과의 그런 역학 관계, 합작을 이렇게 해가면서 관계들이 지금 정립해가는 모습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업체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안 도와주면서 결국은 정말로 다들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런 강력한 포지션, 어느 정도 확고한 포지션이 있으면은 서로 협상을 하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 아버지의 다른 포인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파나소닉은 테슬라 아니면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4680을 가장 먼저 앞서서 성공시키려고 하고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4680은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분명히 합작하는 공장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어떤 레버리지, 그냥 딜을 하려고 할 건데 파나소닉은 그런 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4680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나소닉일 테고, 안 되면 파나소닉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많은 에포트를 쏟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가 보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맛보기로 안 좋은 고프로 영상. 그리고 낮에는 제가 이게 회사를 가야 되니까 밤에 촬영하니까 밤은 고프로의 쥐약이죠. 그래서 그래도 맛보기로 보기 전에 모델 S 지금 현재 제 1억 4천짜리 매트가 없어서 종이를 깔고 있는데 그게 밀립니다. 와, 그게 밀리니까 운전이 불편하더라고요. 플로우 매트의 또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 샵에 액세서리를 가보니까 제가 이거 아마존이라든지 몇 개 업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서드파티들을요. 이 플로우 매트. 근데 대부분 옛날 구형 모델 S고 테슬라만이야. 뭐 이런 여러
또 유명 유튜버이자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모델 S 플레드용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 플레드용이면 저한테도 맞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고, 심지어 어떤 건 더 비싸더라고요. 머티리얼이 더 좋은지. 그래도 한번 테슬라 공홈에서,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매트가 쉽게 클린할 수 있는 게 의미도 있겠다, 이참에.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 보니까 크게 안 준 걸 노린 건지, 일단 베스트셀러에 모델 S 올 웨더 인테리어 매시 딱 있더라고요. 카고랑 2개. 이걸 노린 건가? 이렇게 늦게 주게 함으로써 추가로 이렇게 구매하라는, 이걸 노린 건지 참 씁쓸한데 다시 봐도. 그래서 여튼 테슬라에서 제가 또 이렇게 액세서리를 구매를 신청을 해서, 이거 또 오게 되면 한번 같이 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화질이지만 약간 아버지와 나누던 것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요 뒷부분부터 쉐어를 할 거고요. 아마 주말에 낮에 또 어디 한번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서 좀 로드 트립을 살짝 해보면서 모델 S를 좀 제대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Y보다 훨씬 나네. 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묵직한 맛만 있지 뭐 딱히 좀 더 깔려가는, 더 무거운 차를 탄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 맛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차가 Y보다 Y는 약간 떠 있는 이거에 비해서는 이거보다는 더 낮아. 근데 3도 무겁다고 느껴졌었거든요. 3도. 맞아. 근데 이게 또 땅에 그냥 붙어가네. 더 붙어가지. 근데 지금 그 고속도로에 요철이 있잖아. 그게 나한테 안 온다는 거 못 느끼니? 좀 걸러주는 맛이 있긴 있네요. 그렇지. 이게 Y를 타면은 상당 부분 나한테 오잖아. 벌써 된 거야? 네, 됐어요.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어요.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럼 이따 차 서서 키고 도착해서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치. 사람들이 이거 타는 사람들이 핸들을 손을 얹기가 더 편하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거 갖다 대면은 이제 끝. 진짜 끝.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생긴 게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오토파일럿을 생각하니까 이 핸들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서스펜션이 이 오토파일럿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컴포트가 되게 돼. 참나, 별별 기능이 다 있다. 별의별 기능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너무 많네. 그치. 그 깜빡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도 참 운전자한테 좀 더 배려인데. 자동으로 지가 하는 게 너무 많네. 그런 면은 좋네요. 꽤 진보를 하네. 많이 진보했네요. 이거 차 폭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Y를 타다가 보니까 Y가 약간 올라가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거 내려왔잖아. 다시 내려가고 넓어지니까 훨씬 더 승차감과 안정감을 줘. 이게 쫙 밑에 깔리는 기분이 더. 그러니까 확실히 좋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